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상화폐가 됐거나 온갖 것들이 난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를 다시금 정상화시키는 거, 여기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이 상황에서조차도 자기의 정책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눈알을 굴리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여럿 보입니다. 특히나 어떤 인간 같은 경우는 너무나만 머리를 굴려대 가지고 그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눈알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예요. 과장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표주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준석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조국, 이런 인간들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과 이재명과 이준석 세 사람이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뭐다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얘네들이 왜 그렇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지들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본셈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렇죠? 12월 12일 날 조국의 운명이 끝장나게 됩니다. 이거는 100%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유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회의원의 자격도 날아가게 되는 거고 그냥 구속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조국이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조국과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가 애당초 범죄자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지금 인간인데 지가 뭐라고 나서가지고 계엄 사태에 대해서 뒷수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자기에 대한 선고를 늦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뻔뻔스럽게. 이준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태균 이슈에 대해 가지고 이준석이가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지금 명태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상 이준석 한 명으로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와중인데 자기에 대한 수사 그거를 또 멈추고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준석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탄핵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물타기 수준이 아니라 물을 갖다가 들이엎어버리는 이 수준이 지금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저는 다른 누구든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거를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만큼은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입을 진짜 닥치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재명과 민주당 그 잡것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도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예산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겠다. 괘씸죄 같은 거 아닙니까? 감히 이재명 총통각하를 갖다가 너네들이 수사를 해? 감히 이재명 총통각하를 갖다가 건드려? 그래서 대통령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빵원으로 만들고 검찰 특활비 580억 가까이 되는 것도 빵원으로 만드는 거고 경찰까지도 빵원으로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근본적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고 악의 축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본인에 대한 재판도 일주일에 지금 4-5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간이 뭔 놈의 대통령의 지금 계엄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지가 뭐라고 그거를 갖다 수습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은 괜찮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과 그리고 그 떨거지들, 민주당과 그 떨거지들, 얘네들만큼은 대통령의 계엄 상태에 대해서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들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은 탄핵이 이번에 또 부결이 됐습니다. 탄핵 표결 자체가 부결이 됐죠. 그 이후에 또 표결하겠다 또 표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성과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우상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주도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민주당 의원이죠. 그렇죠? 우상호 본인 스스로도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번 탄핵 표결 자체가 성급했다. 민주당에서 이거 표 단속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드립다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이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상태에서 우상호 입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민주당은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렇게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표 단속조차 표 카운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목이 6개월 있으면 날아가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바로
바로 거기에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무슨 뭐 국민적인 열기가 박근혜 정부와는 사뭇 다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니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재명, 내란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재명이가 무슨 뭐 내란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수사를 밝혀내고 그거에 뒷수습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대해 가지고 당 내부적으로도 투표를 했었습니다. 이거 뭐 투표를 해야 되냐, 탄핵 표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108명 가운데 99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 말인즉슨 9명 정도가 우리가 그래도 탄핵 표결 자체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9명 같은 경우도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같은 경우는 105명이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명 가운데 한 6명 정도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국민의힘이 당론 자체를 갖다가 이번에 표결하지 않는 것으로, 탄핵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6명 정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연히 국민의힘의 일원이니까 당의 어떤 의사에 대해 가지고 따르는 존중심을 보여준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세 사람 정도가 표결을 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가 안철수고요, 두 번째가 김혜지고요, 세 번째가 김상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혼자 삐딱선 많이 탔었고요. 그리고 뭐 혼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 혼자 그냥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물론 이제 그 표결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가 직접 뭐 어떤 표를 던졌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본인의 얘기를 종합해 봤었을 때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대권을 꿈꾸고 있고 대권 주자다라고 하는 약간 좀 허황된 망상 같은 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삐딱선 타는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애당초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에 대한 뭐 세력이 있습니까? 탄핵에 대해 가지고 안철수에게 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뭐 불편한 분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표결했는데 본인이 밝혔죠. 그렇죠?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반대표를 던졌는지 찬성표를 던졌는지 모르고요. 세 사람 정도만 일단 표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언론들은 애써 이렇게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옳지 않고 심지어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수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 같아요. 대번에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라고 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문자 폭탄이 막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이 막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00%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스스로 보수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탄핵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95% 가까이 되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통해 가지고 보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탄핵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원이라고 한다면 99.99%의 생각일 겁니다. 누가 도대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한테 표결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막 문자 포탄을 보내겠어요?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선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신났습니다만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나 막 짓거리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한덕수 총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총리가 이렇게 정부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만 이재명 튀어나와가지고 사퇴 탄핵 외에는 답이 없다 뭐 이러고, 대통령의 즉각 사퇴가 아니면은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 이 사태를 해결할 길은 없다. 왜 그거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탄핵을 해가지고 나라가 또 두 쪽이 나가지고 또 혼란스러운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총리 체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예산안 같은 문제도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가 지금 탄핵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떠들어대는 거겠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는다면 지 목이 날아가게 되니까 저는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미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설령 나 대통령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명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둘 다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 적어도 그때 당시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47%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표를 던진 사람 중에서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무리 민주당이 계속해가지고 탄핵 표결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국민의힘은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은 막아낼 수 있고 막아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